한국과 일본이 동맹인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신뢰성을 확신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진단했다. CRS는 최근 공개한 비전략적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가들의 주장을 소개한 뒤 이런 예측은 중국, 북한 같은 핵무장 국가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시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비전략적 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심지어 한국 자체 핵능력 개발을 요구해왔다며 이런 견해는 현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안전 보장을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확장 억제는 미국의 비전략적 핵무기 그 이상에 달려있다는 점을 많은 분석가가 지적한다고 CRS는 밝혔다. 이와 관련 CRS는 한국과 일본은 지역 안보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고 그들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한미 확장 억제 정책위원회, 미일 확장 억제 대화 등을 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훈련에서 분쟁 지역에 전력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할 경우 B-2나 B-52 전략 폭격기를 가끔 띄우기도 한다고 했다. 또 CRS는 이미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는 북한, 이란 같은 국가는 만약 그들이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면 미국의 핵 공격 목표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RS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가 없는 국가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그들의 정책이 핵을 추구하는 국가의 핵무기 획득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핵무기를 얻게 될 경우 미국의 핵목표 리스트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핵화 전도사 미국은 왜 핵무기 철폐 조약에 반대하나? 틸만 러프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 회장. 핵무기의 종말인가 아니면 인류의 종말인가? 지금 한반도에서는 북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지만 사실 핵무기는 기후온난화와 함께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적 문제다. 인도 파키스탄의 소규모 핵전쟁으로도 26년간 핵겨울이 지속되며 이에 따른 식량 감산으로 최대 2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이를 웅변한다. 지난 2017년 유엔 총회의 핵무기 철폐 조약을 주도한 핵무기 철폐 국제 캠페인의 딜만 러프 회장은 핵무기는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구적 자살폭탄이라면서 핵무기도 생물, 화학무기와 마찬가지로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될 비인도적, 불법적 무기라는 점에 대해 최대한의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22개 국가의 찬성으로 통과된 핵무기 철폐 조약은 현재 80개 나라가 서명하고 34개 국가가 비준함으로써 원폭 75주년인 내년에 발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조약은 50개국이 비준한 후 90일 뒤에 효력을 갖게 된다. 지난 11월 27일 평화와 건강 정의를 주제로 한 2019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가을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러프 회장을 만나 핵 문제와 ICAN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러프 회장은 핵무기가 불법 무기라는 국제적 합의가 정착된다면 그 다음에는 핵무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핵무기의 제거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도 핵무기 철폐 조약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핵무기라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중보건의 출신의 그는 호주 멜버른대 교수로 1985년과 2017년 각각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PPNW의 공동대표이자 ICAN의 초대 의장을 역임했다. 인터뷰는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통역은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이 맡았다. 프레시안 의사들이 핵무기 철폐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진다. 러프 사실보건의료 전문직에서는 핵무기가 핵심적인 이슈다. 공중보건 사업이 인류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또한 공공정책, 정치 등을 아우르는 것이기도 하다. 어린이 영양, 기후변화, 약물 남용 등 모든 것들이 사실 공중보건의 영역인데 그중에 핵문제는 아주 근본적으로 또한 전지구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사안이다. 핵무기는 절대 사용돼서는 안 될 무기이며 이를 실제로 없애려면 정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건 굉장히 전통적인 공중보건의 작동 방식이다. 연구 근거를 보면 핵무기를 썼을 때 건강에 주는 영향은 매우 치명적이다. 일단 작은 핵무기 하나라도 도시에서 폭발하면 모든 보건의료나 응급의료 체계들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재난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이처럼 문제가 일어난 뒤에는 도저히 이를 처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 당연히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미 세계보건기구도 1983년 핵 문제가 가장 임박하고 중요한 공중보건의 위기라고 판단했고 1990년대 말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거론하거나 여기에 관여되는 것을 꺼린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너무 정치적이며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핵 문제가 자신의 전문적 영역을 벗어나는 이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엄중하는 문제들을 직접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또 핵 문제가 인류의 절멸을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임박한 문제라는 점에서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존재론적 문제다. 즉 인류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핵 문제는 모든 이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사안이지만 특히 공중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여기에 관여해야 한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중보건 문제가 핵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프레시안 일반적으로 핵무기의 인명피해라고 하면 폭발, 화상, 방사능 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1983년부터 핵겨울에 의한 식량 감산, 즉 핵기근이라는 피해가 알려졌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핵전쟁으로도 핵겨울이 최대 26년 지속되고 이에 따른 식량 부족으로 최대 2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핵무기 피해에 대해 설명해달라. 러프 첫 번째는 규모의 문제다. 핵실험 중에는 인류 역사에서 사용된 모든 폭발을 합한 것의 4배가 되는 규모의 실험도 있었다. 1953년 소련이 실험한 50메가톤 규모의 수소탄이 그것이다. 그걸로 인해 생기는 폭발과 화재, 화염 등의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이다. 예컨대 1945년 히로시마에서 사용된 원자탄은 대략 13평방킬로미터 내의 모든 생물과 물질을 증발시켜버리는 대비해 현대의 핵무기는 1600평방킬로미터 안의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한다. 핵폭발에는 3가지 아주 독특한 측면들이 있는데 하나가 방사능 문제다. 방사능 물질이 비 또는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점이다. 한번 터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출된 사람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위험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고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심지어 세대를 넘어서 어떤 방사능 물질은 수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식물과 동물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인간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EMP 문제다. 핵이 공중에서 터지면 모든 전자기기의 작동을 대륙적 스케일로 망가뜨린다. 정보통신뿐만 아니라 전기로 된 모든 것이 영향을 입게 된다. 전기, 통신, 교통, 수도, 컴퓨터, 의료, 그리고 은행과 상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현대 문명 전체의 종말을 초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효과가 있다. 기후 문제에
이 사안만 독특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다른 요인들과는 다른 점이 있다. 실제 대규모 재래식 폭격이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나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핵이 떨어졌을 때 국제적이지만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 굉장히 폭넓은 지역의 화재를 촉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촉발시키는 힘이 굉장히 컸다. 핵무기에 의한 화재는 그 규모가 폭발 그 자체의 1000배를 넘는 에너지를 갖는다. 핵이 폭발하면 모든 것들을 태우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만 톤의 검은 스모그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폭발 온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기권 위로도 화염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낮고 어두운 스모그가 아래에 깔리게 된다.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 비에 씻겨 나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으니까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햇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물의 생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 수년 동안 작물의 생산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그리고 성층권으로 올라간 스모그들이 오존층을 파괴시키면 자외선 노출이 많아져 동식물의 유전적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식량 생산이 감소하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 핵전쟁은 파키스탄이든 이스라엘이든 국지적으로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스케일의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 폭탄이 터진 후에 대규모의 인명살상도 문제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적인 기근이 찾아올 수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 핵무기는 인류의 자살폭탄이다. 핵무기 철폐조약이 만들어지기까지 프레시안 ICAN은 2017년 유엔 총회를 통해 핵무기 철폐조약을 성사시킨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는데 단체의 설립 배경과 핵무기 철폐조약 성립까지의 과정을 설명해달라. 러프 ICAN이 공식 출범한 것은 2007년 4월 23일이다. 하지만 관련된 아이디어가 모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다. 당시 5년마다 열리는 핵확산 금지 조약 컨퍼런스에서 한 달 동안 핵무기 감축 논의가 있었으나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교착 상태에 빠졌고 실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비핵화 문제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때 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들 회원이자 말레이시아의 산과 의사인 론 맥코이가 전 세계 시민들의 핵무기 철폐 운동을 제안했다. 시민단체들이 먼저 핵무기 철폐를 위한 조약을 만들고 여기에 각국 정부를 참여케 하자는 것이었다. 조직 명칭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CAN을 제안했다. 그런데 핵무기 철폐 조약의 성공에는 중요한 선례가 있었다. 예컨대 1999년 발효된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 그것이다. 대인지뢰 금지 협약은 처음에 캐나다 정부가 주도했고 이후에 몇몇 나라들이 참여하면서 10년 안에 협약을 체결한 성공적인 사례였다. 이 협약이 중요했던 이유는 강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는 점이었다. 실제 러시아, 중국, 미국은 이 협약에 반대했고 심지어 이 국가들은 아직도 서명하지 않았다. 2010년 발효된 집수탄 금지 협약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협약도 통상적인 프로세스를 따랐는데 시민단체와 일부 정부가 나서서 협약을 추진하면 광범위한 연합을 통해 이를 아젠다로 만들고 정부의 압력을 행사해서 다시 여러 정부들이 여기에 동의하게 되면 유엔으로 들고 가 공식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시기였다.